안녕하세요. 여러분은 감성이 풍부한 편이신가요? 어떠신가요? 오늘 감성이란 무엇일까? 이렇게 그 네이버 국어사전을 검색을 했더니 어떠한 자극에 변화하는 성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. 뭔가 내부적이건 외부적이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자극을 받고 거기에 따라 감성이 많다,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중년이 훌쩍 넘은 나이에 감성 얘기하는 것은 뭔가 좀 낯간지럽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저는 합니다. 이렇게 그 생활 속에서 뭔가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사실은 감정에 울컥거리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비단 감성적이어서 나오는 어떠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상황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무거운 느낌이 들 때 그렇게 울컥되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물론 그 글이 좋은 이유도 그 영화가, 그 드라마가, 또 그 소설이, 그 시가 아주 훌륭한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접했을 때의 나의 심적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겪는 그 문제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반응이기도 하지만 내 내면의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출장이 그렇죠.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꼬박 있는 격이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출장을 나서서 뭔가 일을 할 때 느낌은 어떤가요? 오로지 그 일에 대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칩니다. 그리고 집에 오면 굉장한 피곤감을 느끼죠. 왜냐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건 달성하지 못했건 간에 거기에 대한 뭔가 또 피드백이 있고 또 그 다음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니까 결코 그 출장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굉장히 옥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. 그런데 여행은 왜 갈까요? 어느 젊은 여성에게 어쩜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여행을 하면 내가 뭔가 이동을 하는 것 자체에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. 그렇더라고요. 그 여성은 바로 자신의 움직임을 변화로 생각을 하고 그 변화 속에서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자꾸 여행을 하게 되고 그게 취미가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오늘 그 얘기를 떠올렸습니다. 그런 느낌이 바로 감성이구나 라는 거요. 제가 출장을 가는 것과 그 여성이 여행을 가는 거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.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똑같이 이동을 하는 건데 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오히려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무거운 머리가 된다면 한 분은 감성이라는 걸 가슴에 담고 온다라는 얘기죠. 여러분, 우리가요 뭔가 가슴에 느끼는 게 없으면 뇌로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. 그죠? 내가 마음으로 느끼지 않으면 뇌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.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을 떠올릴까?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. 굉장한 부자가 있었어요.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살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 몇 개월 남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고요. 병원에서 계속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. 그 모든 어떤 호화스러운 생활은 다 뒤로 하게 되었고요. 이제 병원에서 그 병상에서 이제 본인을 돌보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이 다다랐어요. 아들들이 그 곁에 가서 물었습니다. 아버지, 저 땅은 어떡하고, 저 건물은 어떡하고, 저 집은 어떡하고, 이렇게 수많은 걸 물었어요.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? 너 마음대로 해라. 이랬다고 하더라고요.
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것은 벌써 훨씬 더 젊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는데, 뭔가 지금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는 문득, 내가 생애 마지막에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요. 내 가슴에 느껴진 그 감성, 그 느낌이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. 그러다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요. 많이들 뭔가 일상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요즘은 더 많이 느끼고도 있지만, 여기에서 한결같은 생활 속에서 무언가 꽉 쬐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거리감을 두기도 하고 어떤 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기도 하고, 책을 보기도 하고, 영화를 보기도 하고, 드라마의 매료가 되기도 하고, 이러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 새로운 다른 느낌을 내 마음에 넣고 싶은 거죠. 영화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결같은 일상 속에서의 내 마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자 하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감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감성에 젖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현실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분명한 것이 과거에 대한 경험이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거죠. 그 불안함이라는 것은 실제로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. 여러분이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속의 내용은 항상 주인공이 미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.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, 걱정, 이런 것에 현실에 대한 것과 굉장히 강하게 맞물려 있고, 항상 그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또 과거라고 하는 녀석인 겁니다. 뭔가 점프하고 싶으신가요? 네, 아니면 좀 새로고 싶으신가요? 네, 뭐 지금 감성 같은 얘기 할 시간이 아니야 라고 누군가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, 맞습니다. 네.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행운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올가매기도 한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상 속에서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이동을 통한 변화를 맛보면서 그 속에서 감성 풍부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히 계세요.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.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.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.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